스윙이든 단타든 뭐 중장기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초보분들이 스윙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종목적인 선별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어디서 사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타점은 이제 중장기에 큰 파동이 있고 뭐 단기에 이제 스윙이라고 했을 때 단기 스윙에 대한 좀 작은 단기 파동이 있겠죠. 네. 어쨌든 주식은 이제 파동의 흐름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변곡을 주면서. 근데 이런 큰 파동이 움직이다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의 큰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의 흐름이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이 생겨요. 표현을 하기론 이게 파동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줄어드는 구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든 뭐하든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구간을 끝나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표현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좀 현실 있게 그리자면 이렇게 파동이 크게 움직이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뭐 다시 크게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 매수 타점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 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뭐 추세나 변동성이나 스콥이나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르는데 일단 모든 매수 타점이 안전하게 하려면 어쨌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 드릴 얘기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내가 매수 타점을 어떤 종목을 보고 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을 파악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사는 시점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줄 때 보통 이렇게 내가 사는 시점에 가까운 위치에 이런 큰 산이 있으면 이 산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산이 있다고 치면 이런 산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분에 이미 큰 시세를 주고 지금 많이 하락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는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물린 구간이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바로 가까운 뒤쪽에 있다면 내가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어떤 세력이 올리려고 할 때도 이 매물에 대한 압박이 심하겠죠. 이렇게 매물대는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여기서 뭐 매물 서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뭐 뺏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매수 타점에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걸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단타나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변동폭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스윙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짧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가를 길게 잡더라도 여기 매물대가 많으면 여기 가다가 부딪히고 떨어지니까 수익을 냈다가도 다시 손해볼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자, 세력주를 예를 드는 것도 좋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자, 뭐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긴 있네요. 자, 첫 번째 얘기 드린 거에서 보면 우리가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나중에 잘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이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락 파동도 크게 나오죠. 이렇게 꺼볼까요? 대충 뭐 이렇게 대충입니다. 정확한 끄는 건 아니고요. 파동이 좀 크게 움직이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흐름이 나오고 나면 파동이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게 됩니다. 더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쪽을 보면 파동의 흐름이 더 줄어들죠.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점을 잘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이렇게 변동폭이 다시 파동이 커지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정확한 뭐 세부 타점이나 이런 걸 모르시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그리고 이 종목을 아까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그 산에 비유해 보자면, 자, 이건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하락했고 또 긴 시간을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딱히 뒤에 큰 산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대에 대한 압박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상으로 딱히 큰 무리가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젠백스는 그렇고 좋은 예시를 보죠. KH마텍 같은 경우도 아까는 세력주이건 수급주지만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앞쪽을 빼고, 자, 여기서도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다가 변동폭이 크게 더 큰 흐름을 그려볼게요. 자, 크게 움직이다가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스윙을 하든 뭐 큰 위치를 봤을 때 중장기를 하든 뭐 단타는 선택이니까요.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1차 시세 잠깐 주다가 또 눌렸어도 큰 흐름에서 보면 이게 변동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변동폭이 확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변동폭이 큰 파동이 생깁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게 변동폭이 줄어든 시점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뒤쪽에 큰 산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오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이 있을 만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봐도 하락이지만 그런 걸 모르고 매매한다고 쳐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봅시다. 여기에 산이 크게 있고 변동폭이 줄어든 거는 맞죠. 일단 약간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상승 추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빼고 봐도 기본적인 큰 여기 시세를 한번 줬다가 많이 물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쪽에 물린 매물대 영향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 거쳤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고점 돌파를 하기는 이런 매물대 때문에 힘들었고요. 근데 좀 더 내려가서 이런 쪽을 보면 더 가까이에 있는 벽이 있을 때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무슨 악재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급격하게 많이 물린 상태고요. 변동폭 자체는 줄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실 변동폭이 줄었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힘없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비실비실하죠. 이렇게 하락일 때는 사실 변동폭이 좋으려면 추세가 약간 상승 추세일 때 변동폭이 크다가 줄어드는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힘이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주는 거라서 변동폭이 줄었다는 표현은 딱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할 때 반등을 줘도 기껏해야 이런 매물대에 부딪힌다는 거죠. 앞에 여기도 그리고 또 물렸죠 개인들이. 그러면
올려줘도 또 여기서 매물 압박이 있으니까 예,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계속 물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도 시원시원하게 올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스윙 같은 걸 다쯤을 잡아도 이렇게 매물대 저 뒤에 산이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개인들이 물린 구간이 많은 종목들은 스윙으로 봐도 어차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밀릴 거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짧게 봐야 됩니다. 수익을 짧게 보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부터 이런 종목을 안 사면 되겠죠. 오히려 이런 산 같은 게 뒤쪽에 거의 없는 종목들을 타점을 잡으면 되고요. 여기도 산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빠져서 다시 이제 올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물렸던 이런 흐름을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올려서 회복해 주지 않으면 여긴 계속 매물 압박이 나오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시원하게 나오기 힘들겠죠. 그럼 이런 거를 스윙으로 크게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사면 사실 크게 먹기가 힘들 그런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뭔가 팍팍 떨어졌을 경우는 반등이 이렇게 탁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시원하게. 근데 약간 이게 질질질 거리면서 흐르는 느낌 떨어지면 반등이 나와도 그 물린 매물대가 많아서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차이는 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개인이 많이 물릴수록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 스윙관점에서 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 이전이 좋았죠. 이렇게 한번 여기 개인들이 물린 구간이 있었지만 이런 구간을 오히려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런 물렸던 구간들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리니까 그 뒤로 매물대가 없잖아요. 압박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올라가죠. 내가 샀더라도 이런 거 돌파할 때나 아니면 이제 돌파할 걸 예상하고 샀으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다음부터는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뒤에 큰 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한번 하고 크게 물린 구간이 있으니까 물린 구간이 있죠. 여기 그 다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자꾸 부딪히죠.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와도 매물대를 회복을 못하니까 또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반등폭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스윙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단타에 가깝죠. 약간 데이 트레이딩에 가깝죠. 반등을 먹고 빠지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약간 하락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만약에 산다면 이렇게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렀을 때 아니면 이렇게 고점을 그리고 돌파할 때 이렇게 고점을 위주해서 700이니까 뭐 이런 걸 돌파하고 이렇게 다음날 눌림을 줄 때 따라갈 수 있겠죠. 샀으면 뭐 스윙관점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 3, 4일 먹고 또 여기 같은 지점에 왔을 때 사서 뭐 이렇게 단이틀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 이게 상승을 하는 거지만 여기부터 물려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근데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행 관점에 사더라도 여기 하단부에서 노려야겠죠. 이런 데서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고요. 다른 예시가 없나? 자, 그리고 여기를 봐도 계속 떨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물린 구간들이 많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여기를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계속 물량이 밀리는 느낌이죠. 밀리고 계속 물리니까 여기도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또 밀리고. 근데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할 만큼의 강력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돈으로 힘으로 그런 걸 뚫어줘 버리면 다시 추세가 반전돼서 올라가는데요. 이런 식이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버리면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은 또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또 밀리니까 다시 밀리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해당되는 케이스네요. 네. 여기를 한번 보죠. 뒤쪽에 어쨌든 큰 물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산 모양이죠, 느낌이.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산에서 못 뚫고 결국은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산이 가까이 크게 있는 걸수록 가까이 내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걸 크게 가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산의 흐름에 묻힌다. 이 매물대. 그래서 짧게 먹든지 뭐 그렇게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전고 돌파를 해서 저 위까지 먹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시원하게 잘 갔던 이유가 보겠어요. 뒤가 다 열려 있잖아요. 산 같은 게 없고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뭐 매물대 압박이 없으니까 이런 걸 전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간다 그러는데 전고 돌파식으로 가니까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서 달려죠. 그리고 약간 급등에 가까운데 이런 종목은 초창기에 이렇게 눌림에 짧게 못 잡았으면 너무 위에 갔을 때는 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잡는다면은 사실 음봉이 떨어져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장중 조정일 때밖에 못 잡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뭐 눌림 아니면 돌파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봉에서 잡든지 아니면 다음날 여기 돌파할 때 봉으로 잡든지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음봉으로 눌린 게 아니라서 이건 장중 음봉 양봉이 합쳐진 거라서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계속 양봉이니까 잡기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 갔을 때는 다 이유가 큰 매물대가 없이 이미 약간 신고가 개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었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도 또 올려주려면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여기 못 뚫고 또 밀리면 이제 쌍봉 모양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단순히 종목만 좋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위치를 보고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될 건지 잘 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파동이 점점점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됐지. 자, 파동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저는 크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변동폭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봐도 여기서 변동폭이 많이 줄잖아요. 야금. 그러다가 한번 팡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은 이렇게 변동폭이 줄어드는 타이밍.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사는 게 시세를 가장 크게 먹기 좋은 거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걸려서 큰 산이 없을 때 사면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거죠. 수익 종목을 사든 중장기 종목을 사든 이런 걸 명심하고 참고를 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타점에 종목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시들도 많은데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